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하죠?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검찰, 법원 등등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자고 하는 장이 국정감사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독자적인 진실규명,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등 할 때 모두 다 예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무슨 자격이 있는 겁니까? 자, 제가 물을게요. 김건희 정권, 윤석열 정권 이제 아주 위기예요.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라고 조언이라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하지 않고 감싸기만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에요.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국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런 건 물으면 안 됩니다, 그건 법에 위배됩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어느 국감장에 와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다시 질문할게요. 명태균은 누굽니까? 그걸 왜 저에게 묻습니까? 이러시죠? 아니, 수사 중이고 이런 것들은 왜 그걸 묻습니까? 그리고 명태균은 누굽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명태균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보도 한번 들어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인수위에 빨리 오시라고 했지만 명 씨가 자신은 닭을 키워서 납품하는 사람이고 닭을 가공할 사람은 많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에 빨리 오라 그랬다고 밝히고 있어요. 허위사실이면 김건희 여사가 고발해야죠. 그러지도 못하고 꼼짝을 못해요. 저렇게 꼼짝을 못할 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걸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못하고 김건희 여사만 보호하고 황제 의전하고, 김건희 여사가 왜 황제 의전을 받아야 돼요? 검찰이 그렇게 김건희 여사 앞에 꼼짝 못해서 되겠어요? 내가 질문할게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몇 년 선고받았습니까? 법무부 차관,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몇 년 선고받았어요? 몇 년 선고받았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법무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몇 년 선고받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몇 년 구형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있을 때 몇 년 구형하고 몇 년 선고받았어요? 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법무부 차관, 그럼 도대체 뭘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국정감사 앞두고 2년을 선고받았어요. 2년. 그럼 내가 볼게요. 자,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 내역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K 의원이 이건 당에 맡겨달라고 했다. 영남 지역에 여성 의원이 필요하다고 명태균이 계속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알았어, 내가 다시 알아볼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공천해요. 뒤에 웃고 계시는 분들, 대통령이 이렇게 공천에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그러더니 이게 커지고 커져서 4월 10일 공천에는 김영선 의원에게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텔레그램으로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거 요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 부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대통령이 온갖 곳을 다니면서 관건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걸 무혐의 쳐요. 무혐의 치면 그대로 무혐의 될 것 같습니까? 그대로 이 세상에 묻힐 것 같습니까? 이거는 벌써 몇 년 전 이야기고 이번 4월 이야기인데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김건희와 김영선의 통화를 명태균이, 그리고 그 보좌진이었던 강혜경이 온 세상에 낱낱이 밝힌 거예요. 이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만들겠다 이러면 공천 개입이에요, 아니에요? 선거 중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법무부 차관, 선거 중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왜 답을 못해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자, 다음. 서영기 의원님 잠깐만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김석우 차관. 네. 답변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왜 서영기 의원이 두 번이나 질문했는데 안다 모른다도 아니고 버티고
답변을 거부합니까? 답변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제 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서영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히 드릴 말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버텨요? 몇 번이나 답변하라고 했는데 왜 답변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차관. 네. 장관도 옆에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답변하고 있잖아요. 차관이 뭔데 답변 안 해요? 뭐하러 앉아 있어요? 답변 안 하기로 작정하고 나와서 앉아 있으면 여기 있을 필요 없죠? 위원장님, 답변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킨 것이었는데, 약간 오해를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참 잘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참조하겠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앞으로 참조하시겠다고요? 차관.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잠깐. 장경태 의원님도 조용히 하시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자, 잠깐 조용히 하세요. 자, 양쪽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양쪽 다 자제하시고요. 제가 지금 계속 말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뒤에 있는 직원들도 뒷짐지고 웃고 제가 지적을 몇 번 하려다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법무부는 하늘에 있는 부서입니까? 신이 내린 부서예요? 조희진 정무법무공단 이사장 뒤쪽에 앉아 계신 분. 네, 본인. 계속 눈에 거슬려요, 제가. 태도 똑바로 하세요. 차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 왜 답변 거부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시켰던 것이었는데. 자, 잠깐만요. 서영교 의원님도 잠깐 좀 자제해 주시고 제가 묻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법으로 몇 년 선고받았냐? 견해를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을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했던 부분이 혹시 있으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견해를 물은 게 아니라 징역 몇 년을 선고받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을. 그러면 갑자기 물으시니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답변인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서영교 의원님도 자제하시고요. 지금 서영교 의원님 질문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송석준 의원님은 145조 1항에서 다시 경고합니다.
오늘도 계속 경고 없으니까 말씀하시는데 1차 경고합니다. 자, 장관님. 예. 장관님도 지금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위원장이나 뭐 속 마음에 드는 답변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입장이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이 저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차관이 뭐 순간적으로 답을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 앞으로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질의를 끊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 1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네. 질문 다 끝나고 하시기면 어떨까요? 아니 근데 사전에 해야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1분간 그럼 의사진행 발언 하시고 하세요. 제가 다른 거 수사 중이니 뭐니 이야기하셔서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답변할 수 있는 몇 년을 선고받았는지를 물었어요. 장관이 답변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를 수도 있지만요. 전현희 의원이 2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차관이라도 답변 듣고 지나가려는 거예요. 차관 보세요. 지금이나 고개가 조금 앞으로 왔지 고개 이러고 있었어요. 답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놓고 있어야 의원님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왜 기억을 못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세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천에 개입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막아야 돼요. 이 지적하는 건 미리 막자고 하는 건데 이것을 굳이 막 공격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두 분은 두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장관이고 차관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을 지켰던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자, 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묻고 대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서영교 의원님, 이제 의사진행 1분 했으니까요. 아까 남은 시간이 2분 35초였어요. 2분 35초를 기계가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죠. 3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이어가세요.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이 2년을 선고받았어요. 기억해둬야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8년인가 구형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공천 개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떠들썩해요. 자고 나면 하나씩 터져요. 누구 때문에? 명태균, 강혜경, 그리고 김대남. 명태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실이 그럼 나를 고발하라고 해. 대통령실에서 고발했습니까? 장관님? 안 했죠. 아직 알지 못하고. 자, 영상 틀어주세요.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 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런 말 듣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왜 가만히 있는 거죠? 대통령 부인은 왜 가만히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차관은 왜 여기에 우리가 다 이런 일이 터지다니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KBS는 대통령의 부인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번에 황제 조사에서 드러났던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엄마하고 30초, 2초 만에 최은순이 주식을 팔고 그걸 32초 만에 김건희가 삽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 조사에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판 사람이 우리 엄마인지 몰랐다. 이게 KBS에 나와요. 내가 그걸 샀는데 그게 우리 엄마가 파는 건지 몰랐다. KBS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명태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장관님이 가리고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릅니다, 보고받지 못한다고가 아니라 보도만 봐도 다 나오는 거예요. 흐름만 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섯을 벌었던 윤석열 대통령 되고 이거 다 무너졌어요. 윤석열 어디 갔냐고 그래요. 대통령자도 안 붙여요. 김건희 여사도 여사자도 안 붙여요.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독을 품었어요. 이를 꽉 물었어요. 그리고 당선될 때 여론조사를 28차례 3억 6천만 원어치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받으러 가서 금일봉 받아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고발해야죠. 이거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고는 치지 말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잘 가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조언할 수 있어야죠.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면 그것을 받아서 대안으로 만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의원님 그 질의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드렸는데 1분 더 드리세요. 제 말씀에 지금 명태균 그리고 김대남도 있어요. 김대남은 누구죠?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법무부 장관 김대남은 누굽니까? 뭐 하던 사람입니까? 아니, 저도 언론에 나오는 거 이상으로는 뭐 알고 하던 있습니다. 사람이냐고요. 뭐 하던 사람이냐고요. 용산의 비서관이었잖아요. 몰라요? 아니, 저도 그 이상으로 안 만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라고. 용산의 비서관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대, 30대, 40대가 김건희 여사의 십상시가 되어가지고 주물럭주물럭한다, 이런 보도 봤어요? 못 봤어요? 대통령의 녹을 먹던 사람이 나와서 주물럭주물럭 한다는 거예요. 십상시가. 그것도 윤석열의 십상시가 아니라 누구의 십상시라고 얘기합니까? 김건희의 십상시. 주 땡땡 강 땡땡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깊이 명심하고 장관으로서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그 해당 부서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충실히 처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라가 온갖 사람들이 다 나와서 대통령의 목줄을 지었다, 김건희 여사의 목줄을 지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차분하게 좀 위원장 한 말씀 더 드리고 갈게요. 우리 차관님. 네. 차관님은 장관을 보좌하고 특히 법안 소위에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보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관께서 일일이 못하는 부분도 차관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차관의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보인 태도로는 예를 들어서 정부 입법을 가지고 법안소에 들어와서 부탁할 일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 잘 되겠습니까? 국정감사장에서조차 그렇게 뻣뻣하게 해서 일이 잘 되겠습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위원장님이 지적에 유념해서 답변 태도성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벌써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오해가 있다면 어떡쿵 저떡쿵. 그게 뭡니까? 사람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참 잘 되겠습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요, 국정감사장은요, 저부터도 법사위원장 정청래와 개인 정청래가 엮이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그런 걸 경계하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의원이든 본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싫어도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할이기 때문에 본분이고, 또한 장관도 개인적으로는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참고 인내하면서 장관이기 때문에, 공직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만나는 장소가 특히 국정감사장이에요. 아니 사람 누구나 다 성질이 있어요. 성질대로 안 합니다 다. 그런데 차관의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질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정으로 충고드립니다. 다음 박준태 의원님이십니까? 네, 박준태 의원님.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 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란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 010-2803-3347 남겨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